안녕하십니까.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지난 21년 3월 30일 날 발표한 절차 무시한 건강보험 재정 부적절한 사용 중단하라 라는 성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 서두를 좀 볼까요?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추가 경정 예산이죠. 예산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인력 수당 일부, 여기는 코로나에 투입되었던, 그래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 인력 수당 일부 5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 접종도, 코로나 백신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서 7%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백신도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볼 건데, 오늘의 주장은 보건의료 인력 수당과 백신 접종에 대한 재정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부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명서의 첫 번째 주장은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 사용 위법이고 사회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보험이니까 건강보험법이라는 곳에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재활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는 건정심이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재정을 함부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성명서의 첫 번째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진성입니다. 역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 우리가 똑같이 세금처럼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세금처럼 느끼는 이 건강보험 요금은 소득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내는 거죠. 정률. 근데 이게 정률인 거예요.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내야 되는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진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워온 것처럼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은 퍼센티지가 작고 1%, 0.5% 이런 거고, 1년에 1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이러면 20%, 8%, 10%, 5%, 30%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록 퍼센티지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형평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회보험료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서민일수록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역진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지정해서 거기에만 딱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판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병원 자본 퍼주기로 귀결될 수 있는 수가 인상 방식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인력 수당이 애초에는 약 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분의 1로 줄었어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기재부의 영향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줄어든 것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또 조세도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50%를 부담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줄어든 것도 문제고 이거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 그런데 이걸 또 지급하는 방식이 보험 수가 인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가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험 수가 인상 방식에는 무슨 말이냐? 보험 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어떤 행위, 치과에서 틀니를 만들면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병원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보건의료 인력 수당으로 사용되려면 경영진을 통해서 인력했던 노동자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수가 인상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반영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글씨대로 보건노동자에겐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라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에는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자,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도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급자인 의료계. 그래서 이 3자가 와서 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백신이라든가 보건의료 인력 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코로나 백신의 비용을 70%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무분별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 백신 점정을 어떤 돈으로 했느냐? 일반 회계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 회계라는 것은 조세예요. 소득세 이런 걸 거둔 걸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났어요. 지난 2월 16일 날 무료 접종인데 왜 건강보험에서 삼성을 부담하냐? 그래서 경영계 쪽에서도 반대를 한 부분이 있고 노동계 쪽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 통장에서 뽑아간 돈 이쪽에서 꺼냈으나 저쪽에서 꺼냈으나 내가 백신 맞는데 상관없지 않겠냐?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좀 더 내야 하는 돈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고 서민일수록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부자는 원래 정률이 이러라 하더라도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고 서민은 적게 냈는데 더 적게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000원이라는 돈이 서민과 부자에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규모 있는데 연간 소득이겠죠. 실효세율을 보면 연간소득 2019년도에 2천만 원 이하면 0.4% 그리고 만약에 1억 원 정도 본다 그러면 8.1% 반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쭉 갑자기 높아지죠. 13%, 27%, 32, 37 이런 식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비율이 누진된다. 그래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1% 정도 1년에 한 3, 4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에서 2% 정도라면 10억 원 정도 되면 32%니까 약 30배 아니면 20배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세는 훨씬 형평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은 정률제예요. 그래서 2021년 내년도 여러분들이 내시는 것은 10,000분의 686을 곱하면 됩니다. 소득에.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또 많이 이렇게 올랐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고소득자인 경우엔 피부에 닿을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정확하게 그냥 정률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서민의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누진적인 것에 비해서.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역진적이다라는 말을 건강보험에서는 적용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난 2017, 18, 19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최고로 많이 내는 비율을 봅시다. 31%, 36%, 37%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13, 13, 13 고소득자는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 누진율에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특히 서민일수록 좀 천천히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률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2010년도 6.12에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2%, 3% 정도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의료비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과거보다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출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출액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의 부담을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진성이 높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이 서민들에게 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의 율 자체도 매해마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리미트는 있습니다. 8%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2026년도면 8%까지 채울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진적인 건강보험료의 정률제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정률 자체도 매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다른 조세보다 훨씬. 이게 바로 건강보험의 역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보험료로부터 원래 조세에서 했어야 되는 백신이라든가 보건의료 인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간다면 이건 굉장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매우 비형평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장률은 그대로 별로 높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7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은 거기에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가 그래서 매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갈 때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눠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건정심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100% 조세에서 일반 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 비용을 70%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나갔다는 것.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수당도 당연히 일반 회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50%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쥐어졌다는 것은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 와중에 서민들의 돈을 뺏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부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자본가, 기업 편이라든가 서민의 편은 아니라는 일종의 반증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세가 형평성이 높고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형평성이 낮고 역진적이라면 왜 건강보험 같은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니까 그냥 조세로 하지. 실제로 영국, 그러니까 전국민 건강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NHS의 재정은 80%가 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을 걷는 데서부터서 형평성이 좀 더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회보험이지만 영국과 같은 조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한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평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이 또 맞는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그 역진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번에 성명서에 나왔던 것과 같은 정부에서 함부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되겠죠.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이었습니다.